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실시된 제72회 심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려시대까지 문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선사시대에 대한 문제가 나온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딱 키워드가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변홍사가 이루어졌다. 바로 딱 봐도 청동기 시대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계속 아래 이어가지고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들 민물이 토기하고 반달돌칼 나와 있습니다. 즉 곡식을 수확할 때 반달돌칼 썼죠. 자, 청동기 시대 하면 또 키워드가 빠진 거 고인돌 역시 선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 중에서 선지 1번 막집 얘기 나오고 선지 5번 뗀석기 얘기 나오는 건 다 구석기 시대 얘기고요. 선지 3번 농경과 목축 시작은 신석기 시대 얘기가 되겠죠. 네, 그 다음 문제 2번 가겠습니다. 비줄친 이 나라에 대한 탐구활동입니다. 이번 문제 하면 보통 고조선이나 아니면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초기 철기시대 국가들이 나오는데요. 딱 봐도 고조선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맨 왼쪽에 왕 아래에 상, 대부, 장군 등 관직, 요건 모른다 하더라도요. 일단 중국과 한반도 남부의 진국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했다. 이걸 굉장히 한나라가 싫어했죠. 그래서 서두에 나와 있듯이 한무제가 침략을 했습니다. 한무제에 의해 가지고 멸망한 나라는 고조선이죠. 네. 그리고 맨 오른쪽에도 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범금 8조가 있습니다. 자, 고조선에 대한 문제 보겠습니다. 선지 3번이 답이네요. 바로 고조선 수도 왕검성입니다. 이 수도 왕검성 위치가 어딘가에 대해서 뭐 평양이다, 아니면 요동지역이다, 뭐 견해들이 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평양이라는 설이 일단은 주류 학설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답 찾았고요. 선지 1번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건 바로 신라 젊은이들이 유교병전 열심히 공부하자고 비석에 새긴 거죠. 이건 신라 때 바로 신라 젊은이들이 유교병전을 공부했다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증거고요. 선지 2번 칠지도라고 하는 건 바로 백제에서 외한테 보는 것인데, 이게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백제 쪽에서는 백제 왕이 외항한테 하사했다고 그러고, 하사, 즉 백제가 위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또 일본에서 보는 입장은 또 백제 왕이 일본 왕한테 헌사했다, 즉 갖다 바쳤다, 즉 요건 외가던 위에 두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건 뭐 이게 어떤 성격인지는 견해가 갈립니다만, 하여튼 칠지도 하면 백제에서 보는 겁니다. 선지 4번 10월에 지냈던 제천행사, 동맹은 고구려의 제천행사고요. 선지 5번 화백회행은 또 신라의 귀족의 이름이었습니다. 문제 3번 갑니다. 문제 3번 가나 사이식의 이름 묻는 것입니다. 가자료를 보면은 백제왕이 태자와 함께 정병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 평양성 공격했습니다. 결국 고구려 왕이 죽었네요. 자, 그럼 백제왕이 공격해서 평양성 공격해서 죽은 고구려 왕, 고국 원왕이 되겠죠. 네, 바로 이때가 371년 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백제왕은 근초광이 되겠네요. 4세기 후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 자료를 보겠습니다. 백제는 고구려의 도살성을 쳐서 뺐고, 근데 또 거꾸로 3월 달에는 고구려가 백제의 금연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한 거죠. 이때엔 신라 왕이 양국의 병사가 지친 틈을 타서 이찬 이사부, 자, 이사부가 키워드입니다. 이사부한테 병사를 내가지고 결국 두 성을 다 빼앗았다. 마치 어부지리 고사 같은 그런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때 바로 이사부가 활약할 때 이때 왕은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사부 하면은 그 노래 때문에 그 울릉도와 관련된 지증왕 때의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물론 지증왕 때에도 우상국 정벌로 활약을 했고, 또 역시 계속 살아가지고 진흥왕 때도 이렇게 그 백제의 성을 빼앗는데도 활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럼 백제왕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성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왕이 나름대로 한강 유역을 고구려로부터 되찾고자 이렇게 열심히 고생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결국 진흥왕이 백제 공격해서 성을 빼앗았고요. 이때가 550년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뒤로 이어지는 것이 554년에 관산성 전투에서 결국 백제 성왕이 전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여튼 나는 결국 6세기 중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나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요, 이 선지들 쭉 보면은 선지 1번 신라가 기벌포에서 당군 격파, 이거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거의 마지막 과정이지 않습니까? 676년. 또 선지 3번 계백이 이끈 결사대 황산벌 패배, 요것도 660, 요것도 7세기. 선지 4번 연개소분이 정면 일으켜서 권력 장악해서 보장왕 마지막 임금 세운 것도 642년, 요것도 7세기. 선지 5번 김춘추가 나당 동맹 체결한 것도 648년, 요것도 7세기. 하여튼 2번 빼고는 다 7세기고요. 특히 그 고구려 왕의 그 선후관계 따질 때 일단 고국 원왕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소수리망 소수리망 고국 양왕, 뭐 그건 존재감이 없고요. 소수리망 고국 양왕 광개토왕 장수왕, 그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장수왕이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한 얘기가 2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 2번 확실하게 답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연도로 말하자면 427년이고요. 네, 하여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근초고왕의 공격에 의해 가지고 고국 원왕이 전사한 때가 371년 4세기 후반, 그리고 여기 백제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이 각축하던 때가 이제 6세기 중반이고요. 그 사이에 이제 장수왕이 평양 천도한 때가 427년 5세기 전반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머지도 다시 한번 순서 맞춰보면은 위에 순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개소문이 권력을 잡은 게 642년이니까 먼저, 그리고 김춘추가 나당 동맹 결성한 것이 648년이니까 두 번째, 그리고 백제 멸망한 게 계백 나오는 거니까 3번이 세 번째, 또 신라가 삼국통일 완성하는 과정 기벌포 전투 네 번째, 그렇게 순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문제 4번 갑니다.
문제 4번은 백제의 도읍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읍지를 따라가는 땡땡의 역사, 백제 역사죠. 처음 보면은 딱 이게 풍납동 토성, 석촌동 고분군, 지금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근처지 않겠습니까? 여긴 한성 백제 지역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수도를 옮겼죠. 웅진, 지금 공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공산승, 무령왕릉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사비, 지금의 부여 지역, 부소산성, 능산리 고분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가나다 하나하나씩 선지하고 짝을 지어 보겠습니다. 먼저 선지 1, 가, 한성이 고구려에서 남하한, 이게 주몽 동명왕의 아들이라고 불리죠. 네, 남한 온조가 도읍으로 삼았다. 가 맞고요. 선지 2번 나 웅진이 문주왕 때 천도한 곳이다. 맞죠? 백제 계로왕이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전사한 다음에 이때가 475년이었고요. 그래서 계로왕의 아들 문주왕 때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했습니다. 나도 맞고요. 선지 2번 맞고 선지 3번 나 바로 웅진이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무덤. 이게 뭐겠습니까? 이 지도에 나와 있는 무령왕릉이죠. 그리고 여기 말하는 남조는 중국 양나라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나라의 영향을 받은 벽돌무덤, 무령왕릉 맞고 선지 4번 다지역, 부여가, 사비가 왕궁리 5층 석탑이 있다. 자, 사비가 백제 마지막 수도라 그래가지고 당연히 왕궁이 있겠지 하니까 이거 슬쩍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왕궁리라고 하는 지명은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 왕궁리 5층 석탑은 이 익산에 있는 것인데 이게 언제 한번 나왔냐면은 최근에는 68회 4번의 지도 자료에 이것도 백제 도읍지를 따라가는 그런 지도가 나왔었는데요. 딱 그 문제에서 지금 익산만 빠져 있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 문제가 지금 68회 4번 문제인데 백제 도읍지 따라가지고 쭉 지역이 나와 있는데 가, 공주, 이제 이곳 한성이 빠져 있네요. 나, 사비, 그리고 다가 익산입니다. 여기 익산에 지금 왕궁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번 문제는 그 한성이 들어가고 익산이 빠진 거네요. 이렇게 살짝 문제를 변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출 문제 봤다면은 충분히 익산에 왕궁이라고 하는 곳에서 백제 유적이 있다. 뭐 충분히 기억이 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걸 안 봤다면 좀 생소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궁리 5층 석탑은 요건 부여가 아니고 익산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요. 이 왕궁리 그 유적지에서 5층 석탑 안에서 불상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 불상이 뭐 왕궁리 금동열의 입상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요건 69회 6번 4번 선지에 또 시각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또 다음에 이 왕궁리 5층 석탑에서 나온 불상이 또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69회 6번의 4번 선지 바로 이 불상입니다. 익산 왕궁리에서 나왔고요. 마치 그 광배에 구멍이 뽕뽕 뚫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 네, 그런 그 시각적인 특징을 가진 게 이 익산 왕궁리에서 나온 금동열의 입상이 되겠습니다. 5층 석탑 안에서 나왔는데 이 만들어진 시기는 백제 때인지 통일신라 때인지 물건 분명하지 않다고 하네요. 하여튼 다음에 또 이 관련된 문제 나올 경우 대비해서 같이 기출 문제 봤고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4번의 답은 찾았고요. 마지막 5번 선지 가볍게 보면 역시 부여에서 백제 금동 대향로가 출토가 되었죠. 네, 맞는 선지. 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5번 문제, 각 국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쌍용종 벽화가 있고요. 또 안악 고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구려의 벽화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고구려에 대한 걸 찾아보면은 금방 답 1번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태학과 경당을 두어 인재를 양성했다. 특히 그 태학은요, 소수리망, 아까 전에 고국원왕 전사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 아들 소수리망 때 이렇게 태학도 두고 뭐 불교도 공인이라고 해야 되나? 불교도 받아들이고 또 율령을 반포하고 나름대로 다시 한번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죠. 자, 하여튼 태학과 경당, 고구려 교육기관 답 찾았고요. 선지 2번 골품 얘기 나오면 이거 신라 거고요. 선지 3번 북경 지역인 양계, 즉 북계하고 동계죠. 양계 병마사 파견한 거는 또 고려 얘기가 되겠습니다. 선지 4번 정사함 얘기 나오면 요건 백제 회의죠. 정사함 회의. 선지 5번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 요건 바로 부여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1점짜리니까 가벼운 문제 같은데요. 통일신라의 경제가 테마고요. 여기 하나하나 세부 항목을 보면은 촐랑문서에 나타난 수지체제 특징, 또 서시와 남시 얘기 나오니까 하여튼 통일신라의 경제에 관해서 뭐 들어갈 거 하나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네, 선지 1번 보면요. 상평창과 물가 조절. 자, 상평창이라고 하는 건 고려 성종 때부터 만들어서 쭉 조선 때까지 이어진 물가 조절 기관이니까 땡. 선지 2번 은병이 화폐 유통. 은병 활구하면 요것도 고려 수종 때 만들어진 화폐죠. 요것도 땡이고요. 선지 3번 진대법은 또 고구려 때죠. 바로 서기 198년 고구려 고국 천황 때 재상 을파소와 함께 만든
것이 진대법이고 이것이 그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는 제도의 효시라고 말해지고 있죠. 선지 4번 덩이슬 수출을 통해 본 낭만과 교역 이건 가야고 그럼 답은 5번밖에 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신라 때 이렇게 울산왕을 통해서 아라비아 상인들과도 교류를 했습니다. 답은 쉽게 찾았고요. 여기서 좀 참고하고 넘어갈 것이 이 신라 하면 흔히 지정왕 때 동시전을 설치했다 하면서 뭐 시전 감독기구 그렇게 동시전이 많이 나오는데요. 동시전 말고 서시하고 남시가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서시하고 남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 흘려갔을 수 있는데요. 이 서시하고 남시를 설치한 거는 신무랑 다음 왕이었던 효소왕, 즉 거의 7세기 끝나갈 무렵 695년에 효소왕이 서시와 남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동시전을 지증왕이 설치한 거와에 그냥 같이 묻혀가지고 서시와 남시도 지증왕이 설치한 것이 아닐까 혹시 그런 함정을 파는 문제에 대비해서 서시와 남시는 효소왕이 7세기 말에 설치했다. 이것이 앞전에 69에 8번에 2번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 문제에서 점검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7번 갑니다. 7번 밑줄 그은 이 국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지린성 딱 지역부터가 발해 느낌이 납니다. 네, 역시 정해공주 무덤 바로 발해 문왕의 딸이죠. 네, 정해공주 무덤의 특징이 뭐 고구려 양식을 어떻게 계승했느냐 특징을 뭐 이게 마치 내신 같으면은 모주림 천장구조, 굴식 돌방 무덤, 그다음에 또 황상이란 칭호를 써가지고 국가 자주성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거 막 말도 바꿔치기 할 수 있고 특히 문왕의 딸 중에 또 하나 약간 이름이 헷갈리는 공주가 정효공주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해공주묘, 정효공주모 이게 특징이 어떻게 다른가? 내신 시험 같으면 충분히 바꿔치기로 막 헷갈리게 내기 쉬운 테마인데요. 하여튼 한눈 검은 그렇게 개념이라든지 선지 자체가 틀린 개념을 내진 않죠. 네, 일단 정해공주 무덤하면 발해 그것만 알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 2번이 답이죠. 네, 바로 당나라의 삼성 육부 제도를 명칭을 바꿔서 독자적으로 썼다고 했습니다. 바로 정당성이 최고 기구였고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그렇게 발해 삼성 이름이 나오면 그거 발해라고 캐치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정당성이 최고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당성의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했고요. 답 찾았고 선지 1번 서경 지금의 평양이죠. 서경을 북진정책 기지로 삼은 것은 고려죠. 네, 왕건의 훈효십조에도 나온 얘기고요. 선지 3번 영락이란 연호 쓴 것은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었고 선지 4번 군사조직으로 구서당 10정 이건 신라 통일 직후에 신문왕이 이렇게 편성을 했죠. 선지 5번 독서상문과 맨날 나오는 오답선지입니다. 신라 원성왕 때가 되겠습니다. 문제 8번 갑니다. 문제 8번은요, 바로 신라 말기에 진성여왕 때, 진성여왕이 이때 상당히 나라가 혼란스러웠죠. 신라 하대 거의 뭐 막장으로 가는 시기였는데, 이 진성여왕 제2시기에 있었던 사실 골라보겠습니다. 네, 뭐, 자료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답은 금방 3번 나와 있습니다. 진성여왕 때 대표적인 반란, 원종과 애노의 난, 사벌주에서 봉기했다. 이게 889년의 일이 되겠습니다. 답 쉽게 찾았습니다. 나머지 선지 1번, 김흠돌의 반란은요, 바로 신문왕이 즉위할 무렵에 발생한 사건이죠. 바로 통일 직후 신문왕 때고요. 선지 2번 김삼위와 효심의 난 요거는 고려 때 얘기입니다. 고려 무신 집권자 중에서 이의방이 집권하고 있었던 1193년에 그렇게 운문하고 초전 지역에서 아마 지금의 청도하고 울산 지역입니다. 운문하고 초전 지역에서 김삼위와 효심난 일으켰습니다. 이건 시기만 확인해두면 되겠습니다. 바로 무신 집권기 그 중에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의방이 집권하고 있을 때 벌어졌습니다. 하여튼 신라 말기는 아니고요. 선지 4번 김유신이 비담과 염종의 난을 진압했다. 이거는요, 삼국통일 근처도 아니고 647년입니다. 선덕여왕 때부터 진덕여왕에 걸치는 그 시기입니다. 비담과 염종의 난. 네. 근데 참고로 김유신 같은 경우에는 삼국통일 완성, 즉 뭐 매소송 전투, 기벌포 전투 거기까지 이르기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하여튼 비담과 염종의 난은 김유신이 진압을 했고 이 시기는 선덕여왕에서 진덕여왕에 걸치는 시기 그거 확인하면 되겠고요. 선지 5번 복심과 도침이 주류성에서 군사 일으킨 거. 요거는 백제 부흥운동 때 나오는 사람이죠. 네. 그다음 9번 가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포석정 얘기가 나오고 그림이 있습니다. 경주 포석정에서 여기서 이제 술잔 띄워놓고서 풍류를 즐기다가 바로 경혜왕이 이렇게 이 사람의 습격을 받았죠. 누구겠습니까? 바로 역사 드라마에도 잘 나오는 견훤이 되겠습니다. 후백제 견훤. 자, 그럼 견훤에 대한 거 찾아보면요. 견훤이 후백제를 세운 곳은 바로 그 당시에는 완산주라고 불리고 지금은 전주.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완산주를 도읍 삼아 나라 세웠다. 바로 후백제. 지금의 전주 지역이니까 또 전주를 키워드로 한 아마 뒤에도 그런 지역 문제에서 전주 얘기가 있던데 전주를 키워드로 한 문제에 또 이런 후백제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답 찾았고요. 선지 1번. 여기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는 공산전투에서 고려군의 대승을 거두게 했다. 자, 이렇게 경혜왕이 이렇게 후백제한테 죽고 이런 죽임을 당하니까 고려 왕건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 전투가 공산전투인데 고려 왕건이 도와주러 왔다가 견훤한테 대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927년이고요. 공산전투에서는 후백제가 이겼는데 그로부터 3년 후인 고창전투에서는 또 고려가 이겨가지고 완전히 전세가
뒤바뀌게 되죠. 네, 공산 전투가 먼저고 고창 전투가 다음입니다. 자, 나머지 선지 보겠습니다. 선지 1번, 훈요 10조는 태조 왕건이 후대 왕들한테 교훈으로 남긴 것이고, 선지 2번,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마지막 임금 경순왕이죠. 경순왕이 고려에 투항한 다음에 이제 사심관 제도라고 하는 게 그 지역 호족이라든지 뭐 지역 유지들로 하여금 그 지역 책임지게 만드는 제도.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주 사심관은 경순왕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태조 왕건의 정책 중에 하나고요. 선지 3번, 금마저의 미륵사 창건했다. 이것도 아까 전에 익산 얘기 나왔습니다만 금마저하면 익산이죠. 금마저 미륵사라는 절을 창건한 사람은 백제의 맨 끝에서 두 번째 왕 무왕 때 창건했습니다. 미륵사, 무왕, 익산. 또 선지 5번, 광평성 얘기 나오면 요건 이제 궁예의 후곡으로 했던 태봉. 이 태봉 때 항상 잘 나오는 짝이 되는 키워드죠. 궁예와 광평성. 그다음 페이지 10번 보겠습니다. 자, 10번은요, 불교의 탑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간하다. 세 개 탑이 주어져 있고요. 간은 보면 경주 분황사의 모전 석탑입니다. 즉, 재료는 돌인데 벽돌탑 모양을 본떴다고 하는 것이고, 또 나는요, 경주 가문사지, 이게 동탑이 있고 서탑이 있는데, 동쪽 3층 석탑입니다. 이 가문사는요, 신라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을 기려서 만든 절이죠. 가문사지에 있는 석탑이고요. 이게 모양이 거의 불국사 삼천 석탑하고 비슷한데, 이 끝에 이 가문사 탑이 더 끝이 더 뾰족합니다. 완전히 일자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불국사 탑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는요, 화순 쌍봉사 철검 선사탑입니다. 이게 철검 선사탑, 이 신라 말에 들어와서 선종이 유행하면서 이게 이제 부처님 사리를 모신 그런 불탑이 아니고 이렇게 유명한 이런 선종 고승들을 모신 또 기리는 탑이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거 보고 승탑이라고 했죠. 하여튼 그런 개념 일단 체크해 두면서 짝을 찾아보겠습니다. 선지 1번, 이 분황사 모전 석탑이 내부에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발견되었다. 이거는 바로 불국사 3층 석탑이죠. 석가탑이라고 불리는 거. 그래서 여기서 불국사 3층 석탑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임쇄본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발견되었습니다. 이 불국사 3층 석탑 모습은요, 좀 이따 볼 17번 1번 선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17번 1번 선지에 나오는 석가탑의 모습하고 방금 여기 주어진 가문사지 3층 석탑하고 잘 모양을 또 구별해 두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또 선지 2번 바로 분황사 모전탑이요. 탑신에 당의 장수 소정방이 명으로 새긴 글이 있다. 자, 이건 뭐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제가 이렇게 아래쪽에 썼네요.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즉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이런 글을 정림사 5층 석탑에 새기게 했습니다. 바로 정림사지 5층 석탑 모습도 뭐 늘 나오긴 합니다만 또 방금 뒤에 볼 17번 2번 선지 그림이 있으니까 같이 참고로 확인하면 되겠고요. 선지 3번입니다. 바로 경주 가문사지 탑이요. 자장의 권위로 건립되었다는데요. 자장의 권위로 건립된 거는 황룡사 9층 목탑입니다. 이건 목탑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사진이 없죠. 자, 그리고 자장의 권위로 건립되었고 요걸 목탑을 건립한 왕은 선덕여왕 때고요. 선지 4번, 바로 가문사지 이 탑이 돌을 벽돌 모양으로 만든 거. 이건 바로 분황사 모전 석탑 말하는 것이고요. 답은 그럼 5번밖에 답이 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철감 선사탑이 말 그대로 선종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져서 그래서 선종의 고승들을 기리는 승탑입니다. 부처님 사리를 모신 불탑이 아니고 승탑이라고 불리죠. 네, 이렇게 승탑이 유행한 것도 선종이 유행하던 신라 말기 불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문제 갑니다. 자, 17번 고려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고려 어느 왕의 재기간에 있었던 사실 고르는 건데요. 자, 처음으로 12목을 설치했다. 그러면서 지방관을 파견했죠. 딱 봐도 6대 임금 성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흑창을 의창으로 고쳤다. 즉 곡식 빌려주는 기관, 태조 때 흑창을 만들었고 성종 때 의창으로 고쳤고요. 또 여기 세 번째가요. 노비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노비 안건법 광종하고 헷갈릴 리가 없겠죠. 자, 여기서 면천된 노비, 즉 천민으로 있다가 다시 양인이 된 노비, 즉 노비 신분에서 벗어난 사람이 주인을 욕하면 환천하게 한다. 다시 노비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썼듯이 광종 때 이미 노비 안건법에 의해 가지고 다시 노비에서 일반 상민으로 양민으로 돌아온 사람이 이렇게 다시 뭐 주인 욕하거나 이런 일을 하면은 다시 노비로 돌아간다니까. 이건 노비 안건법 이유가 되는 것이니까 뭐 이 딱 하나만 가지고 광종하고 헷갈릴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역시 확실하게 개경의 최고 교육기관 국자감 두었다. 역시 성종이 맞겠습니다. 자, 그럼 성종 때 이제 바로 시무 28조 얘기가 역시 안 나올 수가 없죠. 선지 5번 최승로의 시무 28조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시무 28조 주요 내용이 바로 이런 거죠. 뭐 이렇게 12목 설치하는 거와 같이 지방관 파견하라고 하는 것, 또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 등등이 있겠습니다. 네, 나머지 선지 보겠습니다. 선지 1번 관학을 진흥하고자 양형고 설치했다. 자, 관학 진흥책 중에서 양원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또 칠제라고 하는 전문 강좌도 두었고, 하여튼 양형고는 예종 때입니다. 하여튼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예종하고 숙종, 고려는 숙종이 먼저고 예종이 다음이죠. 숙종하고 예종 때 관악 진흥책 잘 구별해야 되겠고요. 선지 2번 광덕 준풍 등 연호 쓴 거는 광종이죠. 여기 아까 그 세 번째 면천된 노비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노비 안건법하고 헷갈리라고 광종에 대한 선지를 낸 것 같습니다. 선지 3번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해동통보 발행. 아까 전에 활구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역시 해동통보 역시 고려 숙종 때 발행한 화폐입니다. 선지 4번 정기와 개병요소 지었다. 이것도 역시 태조 왕건이 만든 것이죠. 다음 1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12번은 고려시대 때 이민족에 대한 대응을 묻는 것입니다. 자, 어느 이민족인지 보겠습니다. 초조대장경입니다. 팔만대장경이 아니고요. 특히 이 가해 침입으로 현종이 피난을 가고 개경 함락. 네, 얼마 전에 역사 드라마에도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거란이 되겠습니다. 거란 2차 침입 때 현종이 이렇게 피난을 갖고 개경이 함락됐습니다. 그때 이제 양구의 활약으로 거란을 물리치게 되었죠. 하여튼 거란에 대한 대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지 1번 윤관을 보내 동북구성, 요건 여진 쪽에 대한 거죠. 동북구성 바로 별무반을 편성해서 여진 쪽 몰아내고 동북구성을 쌓았다 이 얘기고요. 선지 2번 화통도금 얘기 나온 건 요건 최무선이 바로 외구에 대한 것이죠. 우왕 때 바로 외구에 대한 대응으로 화포 만든 얘기고, 선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대 임금 정종 때 이렇게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관군을 조직을 했죠. 네, 관군, 정종, 거란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선지 4번 박위를 파견해서 근거지 토벌, 요거는 바로 창왕 때 요것도 외부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흔히 대마도 정벌하면은 세종 때 이종무만 가장 유명하지만 또 그 전에 이미 고려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임금 창왕 때도 이렇게 박위를 파견해서 대마도를 토벌 한번 했습니다. 선지 5번 천령의 설치에 반발해서 요동정벌 추진, 이거는 명나라에 대한 거죠. 바로 우왕하고 최영이 그 천령의 설치에 반발해서 요동정벌하라고 이성계를 보냈더니 이제 그 다음이 유화도 회군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13번 문제 가겠습니다. 13번은 한국사 인물에 대한 건데 딱 봐도 뭐 일단 아시는 분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삼국사기 편찬했다고 하는 것, 바로 김부식이 되겠죠. 자, 김부식에 대한 금방 답 찾을 수 있습니다. 선지 2번 같이 관군을 이끌고 묘청의 난을 진압했다. 자, 이 묘청의 난이 그 고려 문벌 귀족 사이의 동요 중에 하나로 바로 이자겸의 난 다음 묘청난이죠. 그래서 특히 묘청의 난의 성격이 개경파와 서경파의 대결, 뭐 그렇게도 말해지고 있는데 바로 김부식은 개경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죠. 네, 이렇게 개경파와 서경파의 대결에서 김부식은 개경파를 대표하는 사람 제가 추가로 썼고요. 나머지 선지 보겠습니다. 선지 1번 봉사 10조. 자, 훈요 10조가 아니고 봉사 10조. 자, 이거는 바로 최충원이 자기가 권력을 잡은 다음 왕한테 올린 것이고요. 봉사 10조는 최충원입니다. 선지 3번 만권당에서 원의 유학자들과 교류했다. 이건 만권당은 고려 충선왕이 고려왕을 그만두고 원나라 가서 만든 것이죠. 일종의 뭐 도서관 같은 것인데 거기서 원의 유학자들과 교류한 사람은 이재현이고요. 선지 4번 부시자변을 저술해서 불교 비판한 사람은 또 정도전이고요. 선지 5번 구제학당을 설립해서 유학교 힘쓴 사람은 최충헌이 아니고 최충이죠. 자, 그래서 다른 말로 이 한창 고려 전기에 이렇게 문벌 귀족 사회가 한창일 때, 즉 그 관학보단 사학이 한창 발달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사학이 바로 최충이 만든 구제학당 전문 강좌였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문헌공도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너무 사학이 융성하고 또 관학이 너무 좀 위축되니까 아까 전에 봤듯이 관학진흥책으로 뭐 양연고 그런 칠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정책을 정부가 취한 것이죠. 하여튼 구제학당은 최충헌이 아니고 최충입니다. 네, 그 다음 14번 가겠습니다. 14번 문제는 가나다 사건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입니다. 가사건을 보겠습니다. 왕이 먼저 나라 안의 신하들을 권유하여 개경으로 환도. 자, 이거 뭐겠습니까? 바로 몽골과의 이제 항전을 포기하고 다른 말로 몽골에 항복을 하고 개경 수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개경으로 환도하게 된 계기는 이제 무신집권이 최씨 무신정권이 완전히 끝내고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집권자도 최씨가 아니고 임윤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밑에 썼듯이 임윤무가요, 최씨 무신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마지막 무신 집권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살짝 나와 있지만 임윤무가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했는데, 그래서 임윤무는 개경으로 환도하러 하는 거에 저항하다가 결국 살해당했습니다. 하여튼 개경 환도 그러면 이 무신 정변으로부터 딱 100년 후죠. 1270년의 일이고요. 하여튼 이때 이제 무신 집권이 다 끝난 시기고, 다음 선지 2번을 보겠습니다. 나를 보겠습니다. 조유총이 군사 일으켰다. 그리고 이때 집권자는 이의방이네요. 아직 이의민이 있는데 이제 이의방 다음이 이의방 정중부가 먼저고 그 다음 경대승이고 이의민, 그렇게 나가죠. 아직 이의민은 이의방의 부하일 때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하여튼 조유총, 이의방 이런 얘기 나오는 건 일단 무신 집권자들의 반발에서 조유총이 난 일으킨 시기니까 하여튼 정확히는 1174년의 일이고요. 하여튼 이 대충 시기가 무신 집권기 초반, 그렇게 감만 잡아도 충분하겠습니다. 또 달을 보면 최우가 나옵니다. 최우는 최충원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지금 이의방, 경대승, 이의민하고 최충원, 최우 그렇게 나가니까 결국 다가 나보다
뒤입니다. 최우는요, 자기 집에다가 정방을 설치하고 거기서 인사행정을 맡았죠. 자, 그러니까 뭐 최우가 정방을 설치한 연도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최우는 최충원의 아들이니까 이의방 이음이보다 다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가 먼저 그 다음 다 그리고 최치 정권 다 끝내고 개경으로 환도하는 가가 제일 끝. 그러니까 나다가가 답이 되겠으니까 선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나다가. 다음 15번 갑니다. 다음 15번 문제는요, 공민왕과 그 왕비, 원나라에서 온 노국 대장공주 초상화가 나와 있고요. 하여튼 여기 뭐 이런 거, 뭐, 결국 핵심은 이 시기의 왕들은 원의 공주들과 결혼했다. 즉, 고려가 원나라 사위나라가 됐죠. 자, 결국 이걸 네 글자로 말하자면은 원간섭기가 되겠습니다. 자, 원간섭기의 모습 찾기 쉽죠. 바로 1번입니다. 원간섭기의 지배 세력 권문세족이라고 불리죠. 권문세족이 도평의사사 장악했다. 이 도평의사사라고 하는 명칭은 원래 원간섭기 전에는 도병마사였죠. 바로 국방회의기구 도병마사였는데 이것이 원간섭기 때 명칭이 도평의사사로 격화가 됐습니다. 네, 그걸 권문세족이 장악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선지 2번 왕조 교체를 예언하는 정감독, 바로 정감독 정씨가 왕이 되고 이시왕조 망할 것이다. 그건 조선시대 얘기가 되겠고요. 선지 3번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김치향을 제거했다. 이건 고려 목종 때 얘기죠.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김치향도 제거하고 목종도 죽이고 아까 거란 얘기 나올 때 현종을 즉위로 시킨 것이죠. 자, 그래서 거란이 또 두 번째로 쳐들어온 바로 명분이 이겁니다. 일단 첫 번째 침입 이후에 고려하고 거란하고 이렇게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는데 감히 거란 황제의 허락도 없이 강조 마음대로 이렇게 왕을 바꿨다. 그래서 그걸 응징한다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 번째 거란 침입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김치향이라고 하는 사람은 드라마에 이제 나오면 드라마에 악역으로 나옵니다만 그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라고 불리는 목종의 어머니의 뭐 한마디로 말해서 보이프렌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선지 4번 김보당이 의종보기자. 의종은 무신정부에 때 쫓겨난 왕이죠. 네. 근데 이제 김보당이 의종보기를 주장하면서 난을 일으킨 때가 바로 1173년입니다. 아까 14번에서 봤듯이 조이총의 난은 1174년이었고요. 김보당의 난이 그보다 1년 먼저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5번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교정도감 설치. 이건 최충원이 설치한 것이죠. 네, 최충원 교정도감입니다. 네. 그다음 16번 가겠습니다. 16번 각 국가의 경제 상황인데요. 거의 이유체 이런 문제는 거의 고려 경제 상황 묻는 겁니다. 네, 일단 이달에 책이라고 나와 있는 걸 잠깐 보겠습니다. 1123년에 송나라 사신이 그 서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라에 와가지고 그 개성왕을 통해서 개경으로 왔다. 바로 병난도 통해가지고 고려 수도 개경으로 왔겠죠. 여기 책 이름이 안 나와서 제가 썼습니다만 이 책 이름은 고려도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기를 보면은요, 1123년에 송나라 사절이 왔는데, 자, 이 송나라가 좀 있으면 1126년에서 27년 사이에 금나라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수도 카이퐁이 함락이 되고 또 전직 황제, 현직 황제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송나라가 망하기 바로 4년 전이네요. 네, 3, 4년 전입니다. 근데 3, 4년 전인데 상당히 태평한 모습입니다. 하여튼 고려의 경제 상황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선지 1번부터 보면요. 솔빈부의 말 얘기 나오면 이거 발해죠. 바로 발해의 지방 행정구역이 5경 15부 62주인데 바로 15부 중에 하나가 솔빈부. 솔빈부에서 말이 유명했습니다. 선지 2번 송상이 전국 각지에 송방 설치했다. 여기 송은 또 송악 개성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더 이상 이런 함정에 속지 않죠. 이제 여기 개성이 나오니까 개성에 송자가 들어갔습니다만 송방 얘기 나오는 건 이건 조선 후기에 사상 중에 하나로서 송상 얘기 나올 때고요. 이건 땡입니다. 바로 선지 3번 종종 나오는 고려 때의 이 특징 서적점, 다점 등의 관영 서점 운영했다. 선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선지 4번 부경이라고 불리는 창고를 둔 건 고구려 얘기하는 것이고요. 선지 5번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나타났다. 이것도 조선 후기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의 마지막 바로 불탑들이 나와 있는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17번 탑이요. 이게 지금 시험지니까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마치 사람 서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하고 대비해 보면은 엄청나게 웅장하고 큰 탑입니다. 이게 현재 원래는 개성에 있다가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데요. 네, 실제 가서 보면 진짜 웅장하고 이 탑 사이사이 뭐라고 했더나 이 무늬들도요. 그 라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특색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 경천사지 십중석탑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거는 뭐 경천사지 석탑과 비슷한 여기 아래도 있지만 원각사지 십중석탑 요거 조선 때인데 요걸 찾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요 국가의 탑이니까 고려의 탑만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 1번부터 보면은 이거 바로 아까 잠깐 말씀 나왔던 무구 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견된 바로 석가탑 불국사 3층 석탑이고요. 이
맨 끝에 뾰족한 모양이 가문사지 석탑하고는 좀 다릅니다. 가문사지 3층 석탑에 비하면 좀 끝에 뾰족한 모양이 올라가면서 뭐랄까 그 마치 과자를 쌓은 것처럼 둥글둥글한 그런 모양들이 있죠. 선지 2번은요, 바로 아까 그 당나라 장수 소정방 얘기 나온 게 10번에 2번이었죠. 그때 나왔던 정림사지 5층 석탑이고요. 바로 선지 3번이 답입니다. 바로 강원도에 있는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입니다. 이 팔각 9층 석탑은 이 월정사 탑은 송나라 영향을 받았으니까 이게 경전사 거보다 좀 시기가 앞선 것이죠. 고려 전기 거니까. 하여튼 답은 4번입니다. 선지 4번을 보겠습니다. 이거 앞전 시험에 71회 때 한번 나왔습니다. 7번에 1번 선지. 바로 이게 구리에 있는 바로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이죠. 제가 화엄사자 빼먹었네요. 네, 구례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이고요. 이게 앞전 시험에 나왔다고 썼습니다만 나머지 탑들도 뭐 그렇게 시험에 그동안 안 나왔던 탑이 아니고 늘 항상 단골로 나온 탑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횟수를 적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5층 아니 선지 5번 보면 이것도 바로 무너져 가지고 아직 완전하게 복원이 안 된 바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죠. 네, 이건 또 계속 이번에 익산이 좀 많이 나오네요. 아까 왕궁리 유적이 나왔고 금마저의 무왕 미륵사 얘기 나왔고요. 또 미륵사지 석탑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번까지 일단 고려시대 복습을 하고 이제 오늘 안으로 또 조선시대 대한제국까지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